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타이틀의 제목은 뭐냐? 화산일갈. 뭐예요? 화산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오랫동안 참다가 일갈, 한꺼번에 이렇게 폭발해 쏟아내는 말.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의 간여를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종교와 정치는 간여를 안 한다. 왜냐하면 시끄러운 게 싫어서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느 정치에 누가 끼어들어서 뭐를 같이 한다. 이거는 꿈에도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현재 사회를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이거는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고 인간성 자체를 이 사회가 지금 파괴하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완전히 철저한 이중인격자들, 인면수신들이 너무나 나와서 영웅인 척하고 떠들면서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인간을 고통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뭐냐? 나눠주고 퍼준다고 하니 있는 사람 거 뺏어서 나눠준다고 하니까 모두가 좋아서 거기에 호응하고 하는 사회를 보면 사람이 왜 자기 노력해서 먹고 살 생각은 안 하고 남이 노력한 걸 뺏어서 먹고 살라고 하느냐? 왜 그런 사회를 유도하느냐? 이게 보면 참 마음에 보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는 지 죽을 지 지가 하고 지가 죽지 절대 남이 죽이질 않아요. 자연의 이게 생리이치법으로 보면은요. 그래도 현 사회가 왜 이렇게 잘못되고 가고 있느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법을 준수하고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법 위에 있으면 권력을 가진 자는 법 지킬 필요도 없고 권리와 의무는 동일해요. 남을 가리킨 사람은 남보다 모범이 돼야 되는데 기득권층이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조사도 안 받겠다고 하는 쪽으로 그런 마음을 숨기고 검찰 개혁이니 뭐니 떠들고 거기에 동조하는 저기를 보면은 이건 세상이 참 취해도 너무 추하게 이건 나라가 아니다. 왜 남의 먼지 묻은 거는 똥보다 더럽다고 하고 그거를 공격해서 치워놓고 자신의 똥은 남 먼지보다 깨끗하다고 하는 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상대가 해서 싫다고 상대를 공격했으면 자기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더 해요. 그래 놓고 이제는 조사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저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 검경 조사 60번 불려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검사들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욕 안 해요. 뭐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검사들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회를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권력은 법도 바꿀 수 있다. 나는 죄 져도 나는 권력에 의해서 지는 죄는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는 이제 조사도 안 받겠다. 이 말을 지금 우회적으로 해서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로 모든 걸 두리뭉실하고 검찰도 잘못한 거 많아요. 너무 과잉 수사 많습니다. 이걸 고치자고 하는 거 저 충분히 공감하지만은 완전히 권력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조사 안 받는다? 없는 사람만 조사받아라? 법은 없는 사람만 지키는 거지 있는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다 하는 게 지금 정치권에서 행하는 실태 아닌가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조사받는 걸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공평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사회가 바로 가려고 하면은 공평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공평이라는 건 뭐냐? 있는 사람 편도 없는 사람 편도 들면 안 돼요. 동일한 잣대로 돼야 돼요.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그게 공평해요.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나 이제 조사도 안 받겠다. 이게 공평한 사회일까요? 이제 조사 자체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이 말을 애둘러 돌려서 검찰 개혁하자. 국민을 바보로 하나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 세상 공짜 없습니다. 노력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게 산에서 일하면서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산 지가 이제 한 19년 됐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19년 동안 한 달에 하루 정도 쉬었으면 하루 이상 쉬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명절이 됐든 뭐가 됐든 기껏 어떻게 하면 하루 이틀 쉬고 비가 폭우나 쏟아져서 도저히 할 수 없으면 쉬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모든 사람들이 오면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이제 일 그만하세요.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물론 나를 배려해서 좀 쉬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왜 기분 나쁜 얘기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꼴짝에 들어와서 내가 손대지 않고 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심지 않아도 그 나무가 거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돌을 하나 거기다 옮겨놓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사람은 내가 노력한 건 원인 제공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결과입니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풍요를 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에 모두가 요즘 하면은 툭하면 권리래요. 인권 권리. 권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하면서 권리와 의무는 동일해요. 근데 의무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내가 풍요롭게 살라고 하면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원인 행동을 해야 그 결과로 풍요롭게 사는 거지. 일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고 살고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나는 물질이 없어도 그냥 없는 대로 살 거야. 이 말은 맞아요. 근데 나는 놀면서도 풍요롭게 살 거야.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세상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이게 세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척 하려면 선한 척 하는 사람들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삶 경험을 바탕에서 와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부모 밑에서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뭐냐? 남 욕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친이 제일 정의롭고 제일 착하고 올바릅니다. 그 내가 들어도 없는 사람 도와줘야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소리 들으니까 그게 세뇌 교육이 됐어요. 완전히 이 머릿속에. 사람을 항상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남한테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이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게 다 맞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근데 철을 들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 남을 도우려고 하면 자기 노력한 거 가지고 도와야지. 집권 금쪽으로 지는 세금 한 푼 안 내려고 오만 거 갖다가 변칙 써가지고서는 세금 한 푼 안 내가지고 세금 한 푼 줄이려고 하면서 남의 건 뺏어다가 남한테 퍼주면서 자기 표 얻어가고 인심 얻겠다? 착한 척 하겠다? 선한 척 하겠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세상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 보면 학자들한테 그런 얘기 해줘요. 당신들 공부 많이 하면 어느 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폈다 이것만 배우지 말고 그 정책은 편 결과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정책을 펴는 건 원인이에요. 원인 제공을 하는 거고 그 정책의 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정책들을 구상하라는 거예요. 나이라는 시기로 어느 나라에서 누가 이런 정책 폈다. 물론 그래요. 어느 나라든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건 100% 동일해요. 어느 나라 체제, 어느 체제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투표를 하면 당연히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 나눠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라 하고 찍어주지요. 근데 세상 이치는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제가 TV를 보면서 밤낮 느끼는 게 아이고 저 사람들 말로는 없는 서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펴는 정책마다 서민 골탕 먹는 것만 정책을 펴요. 내가 쉬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물가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자 올린다고 그래요. 이자 올리면 있는 사람이 더 볼까요? 빚내서 사는 사람이 더 볼까요? 있는 사람은 이자 올라가면 자꾸 더 돈 법니다. 없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있는 이자도 버거운데 이자까지 올라가면 버는 건 한계점이 있는데 아주 죽으라 소리죠. 그럼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에요?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입니까? 근데 이자를 안 올릴 수가 없어. 왜? 물가금이 올라 돈이 너무 많이 도르니까. 그러면 돈이 왜 돌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의 이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물가금이 오른다고 하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은 생산성이 없는 곳으로 흘러갈수록 물가금이 오르고, 두 번째 뭐냐? 귀할수록 물가금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두 가지가 마저 떨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근데 이런 이치는 모르고 지금 이렇게 정책을 펴고 배웠다는 학자들이 그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냥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제발 나는 내 멋에 살고 너는 네 멋에 살게 내버리고 남 하느니 너무 간섭하지 말아라. 상대로 인해서 내가 피해 입지 않으면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살게 놔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놔두면 돼요. 나는 답답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 인성근성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볼까? 결국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덕에 살면서 벌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 돈 번 사람은 다 도둑놈이고 대기업 하나 두드러 잡은 사람이 무슨 영웅 대접받는 사회가 된 거, 이거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평은 뭐냐? 노력하는 사람 못 가진 게 공평한 거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 많이 갖는 게 공평한 거예요. 욕심이 많다? 욕심이 없다. 재물을 많이 갖고 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재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나한테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욕심은 뭐가 욕심인 줄 압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 그 이상을 원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간끼리 혐오감이 생기고 상대 인격이 무시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상대 인명 경시풍조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은 자기 능력이 있는 거 인정하고 내가 노력한 것까지만 대접을 받는다 생각하면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도 돈 잘 버는 부모가 있고 못 버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업도 돈 잘 버는 기업이 있고 못 버는 기업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조정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부가가치가 높은데 일하는 사람 대접 더 받고 부가가치가 낮은데 하는 사람들 봉급 좀 덜 받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 획일화시킨다고 되냐 그 얘기예요. 그거 한다고 거기다 표 찍어줘가지고 나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게 해야 되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 정착이 좋다면 자식 거 먼저 내놓으십시오. 나는 내가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내용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책에다 써놨어요. 신천사일요법 3권에다가.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 이런 소리를 하면 지가 있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지금도 가진 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빚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세상은 제가 많은 사람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나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많이 가진 사람은 큰 돈 가지고 고민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은 돈 갖고 고민하는 거고, 큰 돈 가진 사람은 큰 돈 갖고 사업하기 하고 적은 돈 가지면 적은 돈 갖고 사업하기 때문에 망하는 속도 똑같습니다. 세상 물질이라고 하는 건 혈액과 동일하거든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남 잘 된 꼴을 못 봐서 남 돈 버는 꼴을 절대 못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제 살리고 나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 경제 살리고 나라 살리는 사람은 다 두드러 잡아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없는 사람끼리만 모아서 능력 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무슨 경제가 풍요롭기를 바라냐 얘기거든요. 제발 좀 이빠른 소리,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 지는 세금만큼 안 내고 집에 산더미처럼 모르게, 그것도 통장에다도 못 넣고 집에다 금덩어리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밖에 나와서 없는 척하고.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한일 관계가 엄청 악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언급하면 저거 일본 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요? 일본에 관광 가자기도 안 갑니다. 왜? 그 사람들 미워서. 왜냐? 그 사람들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관광 가자고 해도 제가 반대를 해서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위안부 문제 일본이 100번, 1000번 죽을 죄 진 겁니다. 전 세계 누구한테 얘기해도 파렴치 범이고 씻지 못할 죄를 진 거 맞아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과연 그걸 인정하고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강간범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너희놈아 할아버지가 강간범이니까 너 자식이지만 사죄해야 돼. 또 손자한테 어디 나올 때마다 사죄해야 돼. 여러분들 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당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일본은 한국인들을 징그러울 정도로 싫어할 겁니다. 지금 독도 문제 왜 자기 나라 거리라고 자꾸 이렇게 한국을 약을 올리고 들고 싸울까요? 한국이 미우니까 그럽니다.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이 말 참고하세요. 니네들 독도 문제 언급하지 말고 우리도 위안부 문제 언급하지 말고 서로 양쪽에 퉁치자. 그래놓고 국가는 그분들한테 보상 좀 해주세요. 일본 입장에서 이걸 인정하면 다른 나라 다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동상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할 때 일본 사람 입장으로 한번 봐주면 당신이라고 해도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국익은 국익대로 좀 보고 개인 감정은 개인 감정대로 보고 60년 80년 전에 일하고 현재 우크라이나도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어떤 상황 벌어져요? 제일 먼저 피해 입는 게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래서 이런 거 안 당하려고 하면 국가가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강해진 게 못 치는 게 나라가 곧 나 자신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내가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이고 이 국가에 책임 없어요. 국가가 강해지려면 내가 세금을 내야 국가가 강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못 살았기 때문에 너무 미약해서 일본한테 그렇게 험하게 당한 거거든요. 그래 당한 건 당한 거고 때가 지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러도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거 잊혀져주고 묻히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드러내면 우리가 드러내고 물고 늘어지면 물고 늘어질수록 일본은 한국 사람이 징그러울 정도로 싫어질 거라는 걸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 그거 들고 일어난 사람 자신의 행동 그 위안부들 위해서 활동했을까요? 자신의 치부 욕심 채우기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중인격자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 제발 영웅인척하고 텔레비 나와서 떠드는 거 좀 안 보고 살았으면 마음에 좀 평화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에서 보조해준다고 보조해주지요. 그만큼 그거 2배, 3배, 1,000원 받아먹고 10,000원 개원해야 돼요. 물가금이 오른다고 하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함께 들으면 돼요. 화폐 가치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세금 많이 내면 남이 내니까 나하고 관련 없는 줄 알아요. 남이 낸 세금도 그 제품에 물가금 올라가고 뺏기면 뺏긴 만큼 그 제품값에 다 오른다. 근데 그 돈이 생산성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면 그건 물가와 직접 관계에 있다. 이게 물질 흐름 이치입니다. 제가 이걸 3권에 지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써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를 피면 그 정치를 핀 결과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느냐 높아졌느냐 우리가 인권이 보호가 되느냐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저도 언론의 자유 말할 권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할 권리 누구나 다 있어요. 하지만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지 않을 정도면 숨어서 하는 언론은 자유가 아닙니다. 사기지요. 어떤 말이든지 대중 앞에 하고 싶으면 얼굴 내놓고 신분 밝히고 하십시오. 얼굴 가리고 숨어서 익명으로
하는 거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세상이 남의 도움으로 얻어걸쳐서 살라고 하지 말고 자기 노력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회가 됐으면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지키면서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게 자연의 생리 법칙이거든요. 세상 절대 공짜는 없다. 이 말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국가에서 공짜로 얻은 거 물가금이 올라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1,000원 지원 받고 내가 개원하는 건 10,000원, 20,000원. 그게 어느 나라고 선진국이 될수록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살기가 편한데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도움 받는 사람은 싫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한테 영세미를 해서 지원받는 거를 어느 마을이장이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저 그랬어요. 내가 팔다리 멀쩡한데 내가 왜 영세미를 해도 지원받아?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이 어느 정도 말이 도전이냐. 요즘 영세민 나오는 요자리가 명당자리라고 그럽니다. 왜 자기 노력해서 못 사는 거 부끄러워할 일이지 남의 도움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모친을 나이가 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싫어하게 된 동기가 뭐냐. 평생 남을 욕한 게 뭐냐. 남이 안 도와준다고 욕해요. 형제인데 지는 잘 살면서.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도 나름대로 다 쪼달리고 살아요. 어느 집이나 다. 그래서 내가 철들부터는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 그쪽에서 어머니를 도와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봐라. 어머니가 옛날에 그 집 어려울 때 많이 도왔는가? 근데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은 다 자기를 도와야 된다. 그리고 평생 자기가 번 건 없어. 제가 어렸을 때 논도 그래도 한 15마지 가지고 있었고 밭도 한 5,000평 있었고 산도 몇만 평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옛날 사장님이 택택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아주 철저하게 자식 교육 잘 시켜놨어요.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돌아가서 자식들 재산 다툼 하지 말라고요. 평생 자기 노력 가지고는 하나 안 벌고 자식들을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 안 주면 다 나쁜 놈이고 자기 주면 좋은 사람이고 인생을 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잠깐은 못 살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못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을 남의 도움으로만 살아간다?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 우리 인간의 좀 자긍심 좀 지키고 삽시다. 자기 노력해서 살라고 하지 남한테 도움으로만 한평생을 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노력한 건 네 거, 내 노력한 것만 내 거. 욕심은 많이 가졌다 해도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니고 돈이 없다 해도 욕심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정의는 내가 하나 노력해놓고 2개 원하는 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신전 생리학에서 주장하는 생리 이론입니다. 제 말이 오늘 너무 지나쳤나요? 저도 하고 싶은 말 더 많은데 직원들 눈치 보고 살림은 제가 안 하니까 직원들 힘들어질까 봐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질까 봐 조심은 많이 하는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풀이 했어요. 반가웠습니다.